안녕하세요. 대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신세계고요. 신세계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세계 주 매출은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외국인 방문객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방문객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세계에 대한 사업 분야를 보게 된다면 이 사업 부문에는 백화점,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부동산, 관광 호텔업, 면세점 사업, 가구 소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매출이 올리고 있는 건 백화점업과 면세점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신세계에 대한 매출은 주요 종속 회사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 그룹에 대한 지분 구조만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정유경 총괄 사장이 신세계에 대한 지분을 18.56%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주주로 위치하고 있고, 그런 신세계가 현재 대전 신세계에서는 100%, 광주 신세계는 62.5%,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38.9%, 신세계 센트럴시티는 60%, 신세계 DF는 100%, 신세계 가사는 96.6%를 가지고 있고, 이 중속 회사를 통해서 신세계에 대한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백화점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된다면, 이 스키 백화점 산업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수 산업이다 보니까 수출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낮죠. 그러나 현재 백화점 같은 경우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고소득층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삼다 보니까는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백화점 업계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나 홈쇼핑에 대한 활성화로 인해서 지방 백화점을 시작으로 해서 신세계 같은 대형 백화점도 수년간 저성장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2014년 같은 경우는 어떤 백화점에 대한 매출 성장률이 이제 10년 만에 역주행한 시기이기도 하죠. 2011년도까지만 해도 11%의 판매 증가율을 보였고, 2012년도에도 2.6%의 성장률을 보였지만은 2013년에 0%를 찍고 2014년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은 후부터 지속적으로 백화점에 대한 고성장 시대는 조금 종결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백화점에 대한 고성장 시대가 끝난 거는 2014년에 정치적인 이슈나 메르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작용했던 건 결국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시장이 커졌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백화점과 온라인 상에서 같은 물건을 팔게 되는데, 온라인 시장 물건이 조금 더 싸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백화점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 조금 역설적이게도 성장한 모습이죠. 결국에 코로나 시대에 백화점 부분들이 성장을 했었던 거는 이제 자유롭게 다른 나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외여행을 쓰기 위해서 모았던 돈들을 이제 해외 명품과 패션에 대한 소비로 바꿔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백화점에 대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세계에 대한 매출을 잠깐만 살펴보자면, 이제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꾸준하게 매출액이 나오게 되면서 영업이익 측면이나 당기순이익 측면도 꾸준하게 상승을 한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24년도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막상 들어보게 돼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고금리 시대로 인해서 소비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에 대한 3년은 잠깐 동안의 반짝 효과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24년도에도 이제 백화점이 코로나 시대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예상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면세점에 관련된 이슈를 보게 된다면 결국에 외국인 관광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엔데믹 전환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다시 늘게 되면서 수년간 침체되고 있던 이제 호텔이나 면세업계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10월 달을 보게 된다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10월 달에 외국인 관광객이 12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8.3%가 늘었고, 또 월별 한국으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보게 된다면 코로나19 이후로 지난 7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는 데다 10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100만 명 선을 웃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작년 1월부터 10월 달까지 누적 방문객 수가 888명이다 보니까는 이제 2023년 전반적으로 1000만 명이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결국에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카지노랑 인접한 어떤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호텔 매출이 급격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부터 유찰을 거듭했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도 다시 입찰을 올 재개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면세업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었는데, 이제 중국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이제 내수 시장에서도 현재 부진이 있고, 또 한국 국내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그 중국 관광객에 대한 면세점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과거에는 중국이 단체 관광객으로 많이 와가지고 면세점에 대한 물건을 많이 소비했는데, 최근에는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별 관광객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면서 면세점에 대한 소비가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면세점에 대한 매출을 끌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이제 중국인에 대한 소비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15만 5천 원 부근에서 반등이 오게 되면서 19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지만은 이제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상승 시나리오는 좀 생각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추세 자체로도 아직 돌아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급상승을 생각하기에는 어렵고, 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매물대들이 많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약간 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현재는 17만 원 부근은 아니 지지 부근과 60평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폭 반등이 오게 되면서 약간 18만 원 부분까지는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막 강력하 그래서 이제 18만 원 부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추세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당분간은 관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는 크게 볼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